네, 자 여러분들, 자 깨어나셨습니까? 예,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정말 큰 폭의 하락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떤 조정 장세가 좀 지속이 될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날까,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관점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시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좀 바라볼지, 연준 위원들은 또 어떤 의견들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하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 오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정말 제가 드릴 질문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송재경 대표님 모셔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야, 이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네. 트럼프 100% 관세, 중국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일단 올드 뉴스가 돼버렸어요, 벌써. 그렇죠. 다시 나는 중국과 잘해보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이제 트위터를 좀 오늘 제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죠,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뭐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일시적인가? 네. 예, 아니면 이거 조정의 시작인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트럼프가 하필이면 있었다. 하필이면 트럼프가 있었다? 네. 트럼프가 트윗을 안 날렸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조정은 올 타이밍이었다, 사실은. 예, 이제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트럼프가 그 짧은 시간에 병 주고 약 주고 다 했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해서 지금은 일단락이 되는 듯 보이지만, 다만 이거는 이제 트럼프 혼자만의 이슈는 아니고 또 이제 이게 중국이라는 또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국이 저렇게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려는 측면도 있고 결코 녹록하게 또 소위 이제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월 말까지 양쪽 간의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아마도 그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나쁜 소리는 최대한 뒤로 이제 숨기면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긴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이제 삐죽삐죽 뭐가 튀어나오면 변동성이 당분간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 자체는 과거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의 일부 약간의 과열되어 있었던 시장에서는 뭐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소위 CTA라고 하죠. 이게 그 소위 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추세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꽉꽉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좀 더 밀리면 보통 그 친구들은 뒤따라서 이제 막 더 밀어내는 스타일이잖아요. 또 뒤늦게 막 따라서 하고 이게 원래 기계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물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장도 일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오늘 그러니까 그 밤에 열리는 우리 장에 오전, 오후로 나눈다면 새벽장에서는 그 관련된 물량들이 일부는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이제 아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만약에 따지게 되면 오전장에서는 일부 그런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 오후장에서 오히려. 오히려 오후장에서 나올 수 있다. 보통 이제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뚝쭉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다행스럽게 트럼프가 약을 줘서 일단 본인이 사실은 뭘 싸놨다가 치운 셈이 됐잖아요. 좀 치웠는데 어쨌거나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미 아시아장이 열릴 때 미국 선물이 사실은 이미 플러스로 꽤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오후장 줌에서는 이제 CTA 관련된 이런 물량들이 또 일부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건 감안하시면서 만약에 장중 플레이를 하신다면 그런 흐름들도 뭐 활용하시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때. 지금의 이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코어위브, 엔비디아, AMD, 오라클 이러한 약간의 뭐랄까요? 뭐 AI 생태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여러 어떤 거래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 초입 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기 자금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AI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어떤 시장에 약간 물론 고평가되어 있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심리적인 어떤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 싸지면 바로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미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또 미국 투자자들이 엄청 또 신용을 땡겨갖고 레버리지를 이마이 엄청 막 땡겨놓은 상태거든요. 이빠이 땡기죠.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 역대급으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맞아요.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꽉꽉 채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해보면 좀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좀 비어 있을 때 이제 뒤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꽉꽉 채우면 그걸 더 채우려면 내 신용 한도를 풀로 다 땡겼었으면 카드 한도 꽉꽉 찼으면 긁으면은 한도 초과 뭐 그거잖아요. 엄마 카드 긁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소위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조정받았을 때 더 뛰어들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의 현금 보유량이나 아니면 레버리지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장면이고 올라올 때 그 대부분을 개인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개인들의 추가적인 추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력이 얼마 될지는 사실은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트럼프발 변동성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좀 출렁거렸었는데 일단 미국의 이 우리 반기 성과를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시면 올해 바닥이 언제였냐면 4월 8일이었죠. 4월 8일. 트럼프가 4월 9일 날 엄청난 급등을 했었고. 그때도 병 주고 약 주고 4월 2일 날 병 주고 4월 8일 날 약 주고. 4월 8일을 바닥으로 해서 정확히 보면 지난주 수목 정도가 6개월 딱 됐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딱 6개월 동안 35%를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냥 35%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미국 100년 역사 동안 34% 이상 오른 게 10번 있었고요. 그중에 5번이 35%를 터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게 35%를 터치한 게 6번째인 100년 동안 6번 있었던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6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100년에 10번 있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일이죠.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 항상 좀 쉬어가는 장세가 당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 테이블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보면은 1930년대에 5번 있었고요. 30년, 32년, 35년, 36년, 38년 요때 5번 있었고 그 다음에 75년, 83년, 99년, 2009년, 2020년 또 5번 있었고 그리고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박스를 했는데 그 전은 34%를 터치했던 거고 75년 이후는 35%를 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는 뭔가 지금하고는 너무나도 괴리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요 기간 잘 기억하시면 이때 20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 대공황이 있었죠. 급등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0년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30년대에 34% 터치한 이후에 그 이후에 반년, 1년 후에 반토막 나는 경우도 다반사였어요. 저 기간에. 그래요? 그때는 엄청 심각했는데 75년 들어와서 좀 약해졌습니다. 요때는 이때 35% 찍고 2주 안에 한 3% 조정받고 3개월 동안 다 합쳐갖고 한 12% 조정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83, 99, 2009, 2020 이때는 실제로 고의에 2주 한 달 안에 3% 전후의 조정으로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 35% 마의 35% 구간을 찍고 난 다음에 큰 조정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가장 최근 데이터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 뭐 6개월 동안에 35%, 34% 자, 이러한
랠리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라는 그냥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 뭐 23배, 네, 뭐 23배 조금 넘는 뭐 그러한 어떤 시점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기업 단으로 보게 되면 야,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고 있고 이제 뭐 캐펙스를 늘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 뭐 많은 이제 뭐 궁금증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1차적으로는 앵커님께서는 지금 AI 투자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아니요, 저는 뭐 미리 시작이 되긴 했는데, 네. 예,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가시화됐다라는 표현할까요, 조금? 예, 뭔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워낙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팝업되는 그 이름들이 문제는 다 이게 뭐랄까 큰 돈을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데 오픈 AI가 이렇게 다 안수하면은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근데 주로 다 이 병자들이란 게 좀 문제인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오라클. 안수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만나기만 하면 주가 헐떡헐떡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야. 그런데 문제는 오픈 AI도 돈이 좀 없고. 사실은 지금 오라클도 사실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프리캐시블러가 마이너스가 된 지 몇 년 차거든요. 예, 그래서 부채가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냉정히 말하면 숫자 자체들은 막 한 번 하면 1,000억 달러 이렇게 큰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시장의 딜리버리가 될까? 에 대한 것엔 퀘스천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 그게 일부 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가봐야 하는 거죠. 그것도 실제로. 끝까지 가봐야 하는. 예. 그래서 그거를 투자자분들도 알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그 GDP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비중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광케이블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더 넘어서 버렸잖아요. 지금 GDP 대비 뭐 2%를 넘어서 3%. 지금 예상치로 가면 막 5%까지 GDP 5%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내에 있는 캐시를 가지고 소위 이제 캐펙스 지출로 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한 6, 7분 능선을 좀 넘어서고 있고 그 투자된 데이터 센터가 막 잘 굴러가서 실제로 또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요것에 그 소위 그것이 이제 비어 있는 구간이죠. 이 갭이 메꿔지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초입이 되는 거고 이것이 중간이 메꿔지지 못하면 우리가 2000년도에 봤듯이 한번 확 랠리를 했다가 쭉 한번 조정받고 다시 가고 몇몇만 살아서 지금의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가 살아난 거잖아요. 이렇게 남은 자들이 승자가 독식하는 사실은 그때 광케이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깔아놓고 그거를 거의 이제 투메다에 대해서 그걸 저렴하게 사람들이 나중에 쓰면서 엄청난 인터넷 세상 열렸듯이 AI 데이터 센터도 지금 어마하게 비싸게들 좀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중간에 잠깐 그때와 똑같이 된다면 이게 중간에 이제 이게 약간 투매가 되고 그거 갖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저렴하게 활용하면서 진짜 꽃은 그 다음 몇 년 후에 다시 펼쳐지는 그런 그림도 사실은 머릿속에 일정 부분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리면서 시장을 보실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요, 뭐 제가 잠깐 궁금한 게 광케이블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의 데이터 센터가 많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기간이 사실 이게 뭐 몇 개월도 아니고 한 2년, 3년, 2027년이 될 것이다, 2028년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수익화가 될까? 아니면은 뭐 우리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이 기간이 상당히 저는 좀 길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수익화되는 데까지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가 좀 궁금한데. 우리 다 급하잖아요.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 급합니다. 당장 이렇게 투자했으면 당장 우리 다음 분기에는 실적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가 반기 한 번씩 하자는 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근데 당장 다음 분기, 다음 반기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바로바로는 안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투자는 보여지는데 그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그런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거 그것은 보여지는데 분명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서 그 갭을 투자자들이 잘 버티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 상당히 지금 여전히 그래서 그걸 버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 기간을 뭔가 그냥 기대감에 휩싸여서 일부 고평가되어 있지만은 그 기대감을 밀어붙이는 네. 그게 이제 일부 심리적으로 이제 버블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어느 순간 한두 군데가 삐끗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심이 갑자기 급증하잖아요. 계약을 철회했거나.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막 기대했던 데들이 뭔가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시장이 삐꺼덕거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투자자는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항상 리스크 관리하지 뭐 안 하면 이거 그림의 떡이잖아요. 이게 기분만 좋아졌다 배만 불렀다가 이게 그냥 훅 꺼지는 제자리에 들어오네. 그때 이제 막 나 돈 벌었다고 주변에 막 뭐 사주면은 나중에 마이너스 카드만 남는다는 거 투자자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 버신 분들은 많이 사주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가액은 평가액일 뿐입니다. 평가액일 뿐입니다. 통장에 계좌에 들어와야 됩니다. 현금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과거 지금 6개월 동안에 34%, 35% 자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는 그래도 뭐 조금은 그 이후에 또 상승세를 좀 줬던 최근에 어떤 흐름은 있었다. 그 부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금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 달러나 원유 이런 어떤 흐름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일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밤 사이에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또 큰 타격을 입었었던 데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포함해 갖고 이더리움 이런 거 박살 한번 났다가 V자로 또 지금 다시 올라오긴 했죠. 근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사실 여전히 좀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것을 조금만 늘려보면은 이게 이제 파월로부터 시작된 흐름인데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큰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8월 달에는 잭슨홀이 있었고 9월 달에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된. 맞아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최대의 수혜는 뭐였냐? 우리는 당연히 그 사이에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좋았을 것 같은데 냉정히 뚫어보면 최고의 수혜는 금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아까 보니까 4,000불 넘었나요, 다시? 네, 4,090불. 4,090불이요? 예, 지금 보니까 2.5% 올라가고 은은 5.8% 다시 50달러 이제 온스당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은 얘기도 좀 자꾸 드리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최대의 수혜는 금과 은입니다, 지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요즘에 지금 그 월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게 뭐예요?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트레이드. 이게 이제 통화 가치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디베이스먼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이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건 뭘로 표시되냐면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데 국채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장기채들 많이 사놓으셨는데 아직까지는 큰 재미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달러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같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잭슨홀 미팅, FOMC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고의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건 금. 제가 따로 안 그렸지만 저보다 조금 더 큰 게 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도 좀 사실은 빨간색 좀 나름대로 잘 갔지만 그 사실은 이번에 이런 이벤트 위험이 뭔가 발현되면은 한 번 또 푹 빠지는 모습들.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이래 갖고 안전 자산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을 그 소위 그 금과 그 다음에 나스닥 100하고의 그러한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은 사실은 금하고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나스닥 100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가던데요. 그러니까요. 2년 기준으로 하면 0.5 정도 되고 한 3개월 이렇게 하면 0.7, 0.8.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금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12, 그 사이를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실은 그 이런 디지털 시대의 그 안전자산, 금을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투자 세계에서는 여전히
소위 성장주 투자하듯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나 다 변화해놨어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 잔뜩 넣어놓고 있으면 성장주를 잔뜩 거기에 나스닥백 이렇게 잔뜩 들고 있으면 난 다 성장주 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물론 지금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나 채권이나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에 대한 선택을 받지 못하니 이러한 자금이 이제 금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은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자 이러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 특히나 연준 위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발언에 따라서 10월 금리 인하나 12월 금리 인하 또는 내년의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또 정말 이게 전망하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의 어떤 노동지표나 물가지표를 보게 됐을 때 이런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과감하게 좀 나오게 된다면 좀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이 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여력이 또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전제는 물가가 잡혀 있어야 된다. 물가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안정화돼 있어야.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이제 성장주 플레이, 좀 더 심하게 하면 사실은 잡주 플레이. 잡주 플레이. 러셀 2000 지수. 그렇죠. 러셀 2000도 있고 또 심지어는 거의 적자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non-profit, 테크, 이런 ETF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꿈을 먹는 주들, 지금 당장은 돈 못 벌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텐데 대전제는 물가가 잡히면서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만에 하나 물가와 함께 금리가 불안정하면 이 모든 플레이가 만만치 않게 된다. 지금의 이 채권 금리를 만약에 대표님께서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의 채권의 어떤 흐름이?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다행스럽게 트럼프가 저번에 병을 줬을 때 금요일 날 밤에 그때 이제 채권 금리가 10년물 국채는 내려가고 다행스럽게. 근데 사실은 4월 2일 날 생각해 보면 그때 움직임은 그때는 오히려 튀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근데 이번엔 다행스럽게 좀 안정이 됐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연준의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연준이 그래도 인하한다는 고용을 좀 더 보겠다는 스탠스가 있으니까 채권 시장이 그걸 좀 믿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 연준 안에서도 우리가 저희도 봤지만 반반 딱 갈려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번 주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유일하게 좀 제대로 나올 게 베이지북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하나 그다음에 다음 주 24일 날 그 CPI 이제 발표를 한번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좀 더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인 대로 금리를 제대로 급격하게 내릴 수 있게 될지 그것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물가 지표가 확실히 잡혀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고 채권 금리의 어떤 동향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이 올라갔던 시기가 1970년대잖아요. 사실은 그때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과가 정말 좋았었던 거는 사실 주식도 그 인플레이션 방어되는 좋은 자산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였냐면 소형주의 가치주였어요. 소형주의 가치주. 소형 가치주. 사실은 우리가 대형 성장주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M7이 다 그거고. 근데 당시에 실제로 금이 제일 좋았고 그때 성과가 그 인플레이션이 좀 과하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그나마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량한 소형 가치주죠. 우량한 소형 가치주.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따박따박 이익을 내면서 내 거는 아무리 인플레가 올라가도 가격도 좀 전가하면서 캐시플로가 따박따박 나오는. 약간 필수 소비재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그 내지는 특정 분야 내에서 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작은 기업들도 강소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그때 70년대의 흐름처럼 물가가 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형 성장주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히려 길게 보시면 소형 가치주에 우량한 소형 가치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소형주에다 집중이 되지만 경기 전반전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 가치주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잠깐 금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이 이제 저한테 약간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저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금 가격에 이런 쏠리면서 물론 채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채권에 들어가야 될 자금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채권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자금이 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에 이제 쏠림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금이 최근에 많이 좀 상승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맞습니다. 좀 강하다는 얘기인데 네. 오늘 제가 아까 저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GDP가 3분기가 3.8%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GDP나 경제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의 뭐 둔화가 되고 침체가 우려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게 아니야라고 보이기보다도 일부 뭐 성장률이 너무나도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그 3.8%를 우리가 생각하는 3.8%하고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은 스타일이 뭐냐면 이번 분기가 전분기 대비 성장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이대로 똑같이 성장한다면 4개분기 연속으로 그래서 연율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분기가 확 내려와 있으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거하고 우리는 통상 전년 동기비를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나라는 다 전년 동기를 봅니다. IMF 이런 데에서 발표하는 거 OECD 다 전년 동기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3.8%는 2분기 대비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그 IMF나 그 OECD에서 보는 게 미국은 1.8 정도 보거든요. 연간으로 이대로 가도. 그렇게 두고 보신다면 3.8이 연간 우리가 지금 3.8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2분기 대비해서 지금 3분기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은 이제 GDP의 한 70%가 소비가 또 차지하고 있고 관세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뭐 물가가 그렇게 전가되고 있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대비해서 소비가 그만큼 좀 증가했다라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3분기에 3.8%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렇게 시장을 크게 뭐 끌어내리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요? 소비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소비 자체가 명목을 보는 게 많은데 리얼로 따지면은 사실은 약간 보합권에 가깝고 실제로는 다 투자입니다. AI 투자. AI 투자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은 거의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3분기 3.8 올라온 거의 대부분은 AI 투자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확 끌어올려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이것도 둔화가 되게 되면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구분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이 표를 한번 좀 보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잘 나가는 것만 보면은 당연히 그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번에 또 한번 그래서 못 나가는 애들 중에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제 건강관리 업종이 이게 지난 50년간 최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 역대급 저평가. 헬스케어. 그래서 보시면 지금 PER로 보는데 그러니까 S&P 500이 지금 한 22배, 23배 거래되잖아요. 근데 보통 건강관리가 항상 지난 40년 정도를 보면은 항상 S&P 500보다 더 높은 PER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방어주 중에 성장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이게 두 가지 AI의 쏠림 현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였냐면 트럼프의 구박,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래갖고 지금 박살이 나서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샘 알트만이 저기 갈까요? 헬스케어에다가 한번 가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보시면 이게 S&P 500보다 디스카운트로 마이너스 20% 디스카운트로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17배 정도로 상당히 좀 내려와 있다. 근데 이 역사적 저평가는 뭐 소위 얘기하면 일단 담아야 되는 구간 아닐까. 그렇죠. 근데 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내부자들이. 내부자 임원들이. 그래서 우측 차트인데 보시면 지난 한 그 10년간, 15년간에 보시면은 하늘색 선 보시면 좋은데 기업 내부자의 매수 매도의 비율이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죠. 보시면.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내부의 임원들이 경영진이 본격적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럼 분명 따라 사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디버시파이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다 기술주에 지금 몰려가 있긴 한데 오히려 저 안전한 측면에서는 헬스케어 쪽을 일부 엑셀
XLB. 예, XLB. 피곤하시면 XLB ETF 그냥 사시면 된다. 헬스케어를 담고 있는 ETF. 이 정도만 들고 가셔도 일정 부분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헬스케어가 최근에 그 제약업종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급등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이 지금 헬스케어 섹터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중국의 여러 트윗,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뭐 실적 발표 또는 어떤 방향성, 채권 시장의 금리, 자, 금에 대해서도 좀 잠깐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분께서 많은 인사이트를 또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멘저 투자자문의 송재근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